여러분, 고대 텍스트를 마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비밀 암호처럼 척척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천 년이나 된 문헌의 언어 장벽을 아주 획기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복잡하기만 했던 고대 그리스어를 마치 마스터 암호키 하나로 명쾌하게 풀어내는 비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솔직히 언어학 전공자도 아닌데 고대 그리스어를 읽는다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싶잖아요. 보통 성서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기 십상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명사 변화표에 수백 가지 동사 형태. 게다가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알파벳들까지 겹치면 머리가 아파오죠. 그 엄청난 두께의 교재랑 끔찍한 암기량 때문에 다들 시작도 전에 포기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다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확 단축시켜줄 그야말로 궁극의 마스터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그리스어 문법 암호표. 둘째, 약어 해독법. 셋째, 암호의 배열 순서. 넷째, 요한복음 3장 16절 구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백의 힘입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그리스어 문법 암호표부터 들여다볼까요? 여기 빽빽하게 적힌 자료가 바로 문법 파싱 마스터키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암호학자의 비밀 노트 같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알파벳들이 가득해서 이거 오히려 더 복잡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그리스어 문법 용어들을 싹 다 걷어내고요. 대신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알파벳 기호로 문법 요소들을 전부 치환해버린 겁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지루한 문법책을 딱 이 한 장으로 압축해버린 거죠. 언어의 미궁 속을 헤맬 때 이 표 하나면 어떤 단어든 뼈대와 성격을 단번에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약어들을 대체 어떻게 해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암호 해독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암호의 제일 첫 단추는 바로 단어의 뼈대가 되는 기본 품사입니다. N은 명사, V는 동사, A는 형용사, D는 관사, P는 전치사, 그리고 C는 접속사죠. 여기서 이 자료에 기발함이 돋보이는데요. 낯설고 어려운 그리스어 품사 용어를 억지로 외우게 하는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쏙 빼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연상기호로 탈바꿈시킨 거죠.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N을 보는 순간 noun, 명사를, V를 보는 순간 verb, 동사를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진입장벽을 얼마나 확 낮춰주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기본 품사를 알았으니 이제 캐릭터의 능력치를 좀 부여해 볼 차례입니다. RPG 게임 해보셨죠? 캐릭터 직업 고르고 나서 힘이나 민첩 같은 거 찍잖아요. 딱 그겁니다.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짚어주기 위해 부차적인 속성들이 붙거든요. 성별은 남성 M, 여성 F, 중성 N. 숫자를 의미하는 수는 단수 S와 복수 P로 나뉩니다. 그리고 인칭은 1인칭 X, 2인칭 Y, 3인칭 Z로 할당되죠. 그냥 밋밋했던 명사나 동사가 이런 디테일한 알파벳들을 하나씩 장착하면서 문장 속에서 정확히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확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 암호들의 배열 순서입니다. 개별 알파벳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규칙을 알아야 써먹겠죠. 이 시스템은 정보를 한 번에 와르르 쏟아내지 않고 점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방식을 씁니다. 저는 이걸 찰칵찰칵 돌아가는 금고 다이얼 자물쇠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철저하게 공식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다이얼을 돌리면 품사가 튀어나오고 두 번째는 문장 내 역할인 격, 세 번째는 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이얼은 수를 나타냅니다. 알파벳을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흐릿했던 고대어의 정체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마지막 글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의미가 완벽히 해독되는 그 짜릿함,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터집니다. 방금 배운 금고자물쇠 공식을 실제 암호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NMMS라는 암호를 툭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다이얼 N은 명사, 두 번째 다이얼 N은 주격, 세 번째 M은 남성, 네 번째 S는 단수. 즉, 남성 단수 형체를 띤 주격 명사라는 꽤나 복잡한 문법 정보가 단숨에 풀려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두꺼운 문법책 뒤적거리면서 복잡한 활용어미를 불속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인 알파벳 4개만으로 1초 만에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언어학습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툴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방금 배운 걸 실전에 써먹어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문 분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고대 문헌을 발굴한 탐정이 되어서 이 암호표를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타겟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단계, 에가페센이라는 그리스어 동사 아래에 VIAA-ZS라는 암호가 적혀 있네요. 순서대로 풀어볼까요? V, 동사, I, 직설법, A, 과거, A, 능동태, Z, 3인칭, S, 단수. 아하, 그게 사랑하셨다 라는 아주 명확한 행동이 도출됩니다. 2단계, 데오스 아래에는 방금 우리가 봤던 아주 친숙한 암호죠. N-NM-S가 있네요.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바로 행위의 주체인 하나님이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코스모는 N-AM-S니까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풀려서 대상인 세상을이 되네요. 어떠세요? 처음엔 그냥 딱딱해 보였던 알파벳 기호들이 하나씩 스르륵 풀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엄청난 무게감의 문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낯선 고대 텍스트가 우리가 아는 현대어랑 1대1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순간이죠. 자,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5번째 파트, 여백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의 맨 마지막을 보면 꽤 뜻밖이면서도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이 하나 나옵니다. 단순한 기계적 분석을 넘어선 학습 태도에 대한 건데요. 출판계의 뻔한 상식이나 관행 따위는 무시해라. 무조건 여백을 많이 둬서 언제든지 지우고 보충할 수 있게 너만의 연구자료를 기록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정보만 쓱쓱 넘겨보는 데 익숙해진 우리한테 꽤 신선한 충격을 주죠. 인쇄된 활자에 갇히지 말고 책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나만의 깨달음이나 실수, 새로운 발견들로 꽉 채우려는 겁니다. 이렇게 여백에 직접 끄적이고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이 복잡해 보이던 고대 문법 규칙들이 단 몇 개의 단순한 알파벳으로 완벽하게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알파벳 몇 개가 쪼로록 나열된 이 단순한 문자열이 정말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접근법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저 먼지 쌓인 고대 텍스트라는 비밀 암호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고 싶어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